뭐 개인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 저는 스택스가 전고를 찍고 왔고 TVL도 이미 올타임 하이지만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당연히 스택스 얘기를 해볼 거고 이제 스태킹다오에 대한 질문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스태킹다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태킹다오 말고도 스택스에서도 이제 리도와 로켓풀이 경쟁하는 것처럼 그런 디파이어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 더 나아가서 스택스는 이제 정말 갖고만 있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거의 한 95% 넘게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온체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위에 조금만 올려보면 답변이 나오는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 똑같은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왕이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채팅방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다만 이제 위로 조금만 스크롤 해보면 대부분의 원하는 답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먼저 스태킹다오 얘기하고 비트플로우 얘기도 하고 새롭게 나온 리퀴드 스태킹 프로토콜인 파파야랑 리사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스택스 디파이 붐이 얼마 안 남았다 라는 점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많이 적당히 그런 점 감안하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먼저 스태킹다오 관련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스태킹다오에 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바로 얘네 때문이었죠. 이더리움도 POS로 전환하면서 이제 리도나 로켓풀 같은 프로젝트들이 생기면서 얘네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계를 한번 뒤집어 놨었죠. 이 리도나 로켓풀, 프렉스, 스웰 등등 많은 LSD 프로토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LSD 프로토콜이 뭐냐면 이더리움은 POS, 즉 예치하면 이더리움을 이제 그 보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예치한 것에 대한 증표를 발행해서 너네 예치한 건 알겠고 이 증표도 가져다 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묶여 있었어야만 했던 자산이 디파이 시장에서 굴러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이더리움 체인에 엄청난 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리도 토큰이나 로켓풀 토큰은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런 모습이 저는 스택스에서도 관측될 거라고 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스태킹 다오였습니다. 현재 아마 제 이전 영상을 보고 NFT를 받기 위해서 스태킹을 하셨던 분들은 이 스태킹 다오 포인트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포인트가 쌓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네시스 NFT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포인트를 오래 예치할수록 이 포인트가 쌓이고 아마도 그 포인트를 기반으로 보상을 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진짜 급한 돈 아니면 꼭 오래 스태킹 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이제 이 ST 스택스 어떻게 하나요? 머니스택님은 비트플로우에 예치하시나요? 네, 저는 예치를 하고 있어요. 이 비트플로우에다가 예치를 하면 이 비트플로우에 커넥트 월렛을 제가 지갑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커넥트 월렛 하셔가지고 만약에 등록하지 않으신 거면 이 조인 웨이트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 이메일 등록하시면 이 비트플로우 앱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 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ST 스택스를 예치하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ST 스택스만 예치하셔도 돼요. 굳이 스택스랑 ST 스택스랑 같은 비율로 예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과정은 제가 텔레그램방이나 유튜브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아무튼 저는 이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플로우는 스택스 생태계 커브를 지향하고 있는 덱인데 얘도 머지않은 시간에 포인트 제도가 나와서 저는 미리미리 예치를 해둔 상태고 거기다가 그냥 ST 스택스를 갖고 있으면 1점인데 이 비트플로우 풀에 예치하면 2.5포인트를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디파이다 보니까 해킹 리스크, 컨트랙트 결함 리스크 정도는 있을 수 있어서 꼭 감당 가능할 만큼만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NFT는 지금 컨트랙트 배포는 끝난 것 같은데 향후에 클레임 페이지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열리면 텔레그램방에 공지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태킹 다오도 초반 스택스 뎁치고는 굉장히 흥했던 것 같아요. 약 15,000개 정도의 주소가 적격 자격을 얻었다고 하네요. 제 계정이 이 중에 조금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아마 이 NFT는 이 NFT 기반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부스팅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태킹 다오가 나오고 나서 이 스택스 디파이 생태계가 어떻게 됐냐? 물론 스택스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 스택스 체인의 전체 TVL 이때까지 스택스 체인에 예치되어 있던 디파이 자산이 올타임 하이를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택스가
창설된 이래로 가장 많은 디파이 자본이 스택스에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아직 나카모토 릴리즈랑 SBTC가 안 됐는데 이미 스택스 체인의 TVL은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해보도록 할 거고 중요한 얘기니까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태킹 다운은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스택스에서도 스태킹 다운 하나, 원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택스에서도 마치 막 리도, 로켓풀, 플렉스 이런 친구들이 경쟁했던 것처럼 스택스에서도 스태킹 다운 말고도 파파야랑 리사 같은 LST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경쟁할 구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파파야라는 친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파파야는 스태킹 다오랑 비슷한 리퀴드 스태킹 프로토콜이지만 또 그 구성이 다릅니다. 이 스태킹 다오의 ST 스택스는 계속 ST 스택스의 가치가 조금씩 스태킹 사이클마다 올라가는 구조였다면 이 파파야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파파야는 리퀴드 스테이킹으로 파파라는 토큰을 낼 거고 이 파파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SBTC나 스택스 형태로 이자를, 리워드를 지급하는 조금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자동 복리보다 그때그때 이자도 받아보고 조금 더 리얼 수익, 약간 월세 투자 같은 느낌을 지향한다 라고 하면 이 파파야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파파야는 현재 테스트넷 중이고 제품 자체는 그냥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파도 독스를 보면 리퀴디티 마이닝, 아마 지금 스태킹 다운을 한 것처럼 저희가 스택스를 예치하면 이 파파 토큰을 나눠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스택스는 디파이 토큰을 캐는 곡괭이 토큰이 될 거고 아무리 스택스가 많아도 부족해지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 진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태킹 다운 파밍이 끝나면 당연히 파파야도 채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알렉스에서 우리도 LST 개발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 리사는 리퀴드 스테이킹의 약자로 이 알렉스에서도 우리도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 개발하고 있어요. 이름은 리사예요 라고 하니까 이제 댓글에 블랙핑크 리사 댓글 달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알렉스에서 제공하는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인 리사는 알렉스와의 호환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알렉스가 수압의 역할만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알렉스는 이제 랜딩도 하고 싶어 했고 비트코인 기반으로 대출했는데 그게 청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청산 방지 자동화 오토메이티드 리퀴디티 풀을 개발하려던 프로젝트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알렉스는 아직도 그 꿈을 접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직도 메인 목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물론 지금도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리사라는 프로토콜이 새로 나올 계획인데 이 리사도 토큰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리퀴드 스태킹 풀이 하나 더 생겼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토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스택스를 갖고 있더라도 벌써 LST 파밍 해야 되는 게 파파야, 스태킹 다오, 리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스택스를 갖고 있다면 거기다 또 비트플로우도 캘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런 토큰들을 기반으로 비트플로우에서 토큰을 캘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스택스를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제가 많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시대가 진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택스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지금 스택스가 그냥 원화 기준으로도 전고에 가깝지만 저는 막 본전왔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스택스의 미래,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가 무조건 탄생할 거고 그때 스택스는 수많은 다른 디파이 토큰들을 캐는 곡괭이로 작동할 것이라 말한 적이 있는데 스택스는 아직 그 조건 중에 달성한 게 없어요. 근데도 이미 TVL은 올타임 하이고 토큰 가격도 전고를 찍고 잠깐 떨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나카모토 릴리즈 끝나면 스태킹 다운 나오고 리사 나오고 파파야 나오고 UWU 나오고 아카디 코드 이제 패깅 맞춰지고 하면서 스택스 디파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SBTC가 나오면 당연히 SBTC도 스택스 디파이 생태계에서 활동하게 되겠죠. 지금 스택스 TVL이 52밀리언 밖에 안 돼요. 그럼 SBTC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진짜 몇 개만 올라와도 이 TVL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팔 생각이 없고요. 그때가 되면 스택스 토큰 중에서 진짜 멋있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만큼 불리시 했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이제 진짜 눈앞에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스트 같은 거 나오면 또 이제 비트코인 기반으로 예대출, 뭐 ST 스택스 기반으로 예대출 이런 것까지 나오고 하면 스택스 TVL은 아직 진짜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을 저는 매우 주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스파르탄에서 비트코인 생태계 리포트도 내고 하는 걸 보면 기관들도 최근 스택스를 비롯한 비트코인 생태계에 눈을 두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또 크게 느껴져서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갖고 있는 스택스를 어디다 써야 될지 머리 아픈 시대가 올 거다. 그때까지 스택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박주영님 팟캐스트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스택스로 졸업할 생각이 아니라 스택스를 가지고 수많은 뎁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 뎁들 중에서 진짜 100배, 200배, 10배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영상이나 텔레그램으로 공유하겠다라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제가 최근 새해가 되면서 이제 제 목표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올해가 나한테 아마 가장 중요한 한 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개인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 저는 스택스가 전고를 찍고 왔고 TVL도 이미 올타임 하이지만 지금은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